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분들은 눈밑지방 재배치를 받지 않을 것을 권해드립니다. 눈밑지방 재배치에 대해 솔직하고 과감없이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쁜 무자체 에디션 성형외과 닥터 한대희 원장입니다. 눈밑은 변화가 생기면 가장 두드러져 보이는 부위이기 때문에 없던 다크서클이 생기고 눈 주변이 칙칙해지거나 볼록한 눈밑 지방이 생겨서 스트레스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문제든지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해야 확실하게 개선이 되겠죠. 특히 눈밑 지방이 볼록해지는 원리를 이해하고 근본적인 원인을 알게 되면 예방도 가능하고 수술 없이도 어느 정도 개선이 가능한데요. 해당 내용은 저번 영상에 자세히 설명해 드렸으니 필요하신 분들은 오른쪽 상단 링크를 클릭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눈밑지방 재배치라는 수술이 있습니다. 유명 연예인들도 어느 날 하고 나와서 선글라스를 끼고 방송하는 경우도 덜어 있을 정도다 보니 평소에 눈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으셨던 분들은 한 번쯤은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을 가졌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유명하기도 한 눈밑지방 재배치의 실제 효과와 어떻게 해야 만족도가 높게 눈밑을 개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눈밑지방 재배치는 눈 아래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재배치해서 평평하게 만들어주는 수술입니다. 간혹 눈밑지방 재배치와 눈밑지방 제거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단순하게 불룩하게 튀어나온 지방을 제거하는 지방 제거와는 달리 튀어나온 지방의 볼륨을 줄어들면서 상대적으로 꺼진 부위의 눈물고랑도 메꿔지는 부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만족도도 좀 더 높고 정말 좋은 수술 방법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짚고 넘어갈 부분이 뭐냐 하면 눈밑 지방은 구조상 뼈 안쪽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피부, 근육, 뼈, 지방 이런 순서로 되어 있는데 가장 안쪽에 위치한 이 지방만 빼서 재배치하면 어떻게 될까요? 원래 불룩한 지방에 맞춰있던 근육과 피부는 여전히 불룩한 그 상태인데 불룩한 지방만 쏙 빠져버리니 그 공간이 비게 됩니다. 빵빵했던 풍선에서 바람이 빠진 것처럼 아이가 어른 옷을 입어서 헐렁해진 것처럼 불룩한 지방이 없어진 그 부분의 피부는 남는 느낌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눈밑지방 재배치 수술이 가지고 있는 한계인 거죠. 물론 근육이나 피부는 탄성이 있으니까 공간이 너무 심하게 생기는 게 아니라면 회복이 되면서 어느 정도 빈 공간이 달라붙어서 커버가 되는데요. 만약에 노화로 인해 이미 탄력이 떨어진 경우라면 잘 달라붙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럼 불룩한 지방은 해결되었다 하더라도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겠죠. 육안으로는 눈밑이 처지고 늘어진 게 보이니까 또 하나의 다른 문제가 생긴 거죠. 때문에 눈밑지방 재배치는 수술자 환자의 눈밑 상태가 어떤지가 정말 중요해요. 적합한 연령대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지만 보통 이 눈밑 피부에 처짐이 적고 탄력이 우수한 20, 30대 분들이 하셨을 때 만족스러운 결과를 볼 수 있는 수술이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눈밑 피부 처짐이 있고 탄력도 안 좋은 상태라면 하안검이라는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는데요. 눈밑지방 재배치는 지방만 교정했다면 하안검은 지방 플러스 늘어진 근육 그리고 덧붙여 처진 피부까지 폭넓게 교정해서 개선이 가능한 수술 방법이에요. 눈밑지방 재배치는 안쪽에 있는 지방만 타겟으로 하다 보니 안쪽 결막을 절개해서 수술을 하게 되는데요. 하안검은 피부랑 근육까지 개선해야 되니까 여기 앞으로 절개하게 됩니다. 일단 피부를 열어서 시작하는 거죠. 때문에 흉터 때문에 꺼려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제가 수술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말씀드리자면 하안검 수술 후에 흉터 때문에 이렇게 저렇다 말씀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가까이 보시면 이 속눈썹, 이 아래 속눈썹이 있는 곳에 라인이 있거든요. 이건 수술을 안 하신 분들도 다 있습니다. 태어나부터 진한 분도 있고 흐린 사람도 있고 천차만별인데 아무튼 다 있습니다. 이 속눈썹 라인을 따라 절개하기 때문에 이렇게 눈에 띄지 않아요. 물론 수술 직후에는 붉은 티가 좀 나죠. 그런데 한 달이 되고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옅어지거든요. 그리고 반년, 1년 이렇게 지나고 나면 흉터에 대해서는 그렇게 신경 쓰이는 분들이 정말 없었던 것 같아요. 간단하게 말해서 하안검이 더 넓은 범위에 더 많은 개선 효과를 가지고 있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왜 눈밑지방 재배치를 하는 사람이 더 많냐? 이거는 피부랑 근육까지 교정해서 개선을 원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요. 특히 대부분의 20, 30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하안검까지 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리고 사실 하안검 할 정도로 눈밑 근육이 늘어지고 피부가 처지신 분들은 볼록한 눈밑과 주름보다도 이 중안면부 있죠. 눈밑 광대 사이가 이렇게
올라있던 이 부분이 이게 처지면서 내려오거든요. 그럼 이 눈밑이 꺼지고 팔자주름은 깊어지거든요. 그래서 중하면 뭐가 상대적으로 이렇게 길어 보입니다. 부모님들 가끔씩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나이가 먹고 얼굴이 길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지 않은가요? 이건 기분 탓이 아닌 거예요. 이런 경우는 이제 광대 처짐을 고려하지 않고 눈밑만 하는 하안검 수술만 하면 어쨌든 눈밑은 개선되겠지만 앞광대 부분에 약간의 꺼져 있는 느낌이 남아있게 돼요. 구독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사진을 좀 보여드릴게요. 이분 알아보시는 분들 계실까요? 바로 우리 국민배우 이순재님의 젊은 시절 모습인데요. 89세로 현 시점의 현역 최고령 대한민국 대표적인 배우이시죠. 오랜 기간 명품 연기로 꾸준히 작품 활동을 하고 계셔서 보다 보니까 눈밑의 변화가 비교적 뚜렷하게 보이시는 분이라서 사진을 준비해 봤습니다. 젊은 시절 사진을 보시면 어때요? 딱 눈밑이 올라와 있고 눈밑 처짐도 늘어짐도 없이 매끈한데 나이가 드시면서 눈밑뿐만 아니라 앞광대가 전반적으로 처지다 보니까 팔자도 깊어지고 무엇보다 눈밑과 광대 사이가 부분이 꺼진 느낌이 들죠. 이런 경우 하안검만 할 게 아니라 이 광대를 업하는 리프팅을 같이 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보통 얼굴이 처졌다고 하면은 안면거상 수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안면거상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당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앞광대 부분은 대각선보다는 수직으로 올리는 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밑 피부 늘어짐으로 눈밑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오고 피부 처짐으로 인해 눈밑에 주름이 생기고 앞볼이 처지면서 팔자주름이 깊으셨다면 하안검을 하시면서 안면거상보다는 광대엽 리프팅 수술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이 에디션에서 하는 이 광대엽 리프팅의 가장 큰 장점은 리프팅과 동시에 볼륨이 살아나니까 수술 후 눈밑 꺼짐을 예방할 수도 있습니다. 이전에 하안검 수술을 했는데 눈밑이 꺼져 보인다 하고 그래서 필러나 지방 이식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고 상담 오시는 분도 적지 않았거든요. 이걸 예방할 수 있는 거죠. 사실 광대엽 리프팅도 할 말이 많은데요. 지금 다 말하기에는 영상이 또 한없이 길어질 것 같으니까 제가 하고 있는 광대엽 리프팅에 대한 내용은 이후에 강론으로 영상을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많은 분들이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에 대해 쉽게 생각하시고 결정하시는 것 같아서 준비해 봤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셨을까요? 모든 성형수술은 많이 알아보시고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신중하게 결정하셔야 후회가 없어요. 의사라고 해서 모든 수술을 다 잘할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이 해봤고 경험이 있어서 할 수 있는 정도 내에서 수술을 권하게 돼 있다는 점도 인지하시고요. 신중하게 선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과 관련돼서 이해 안 되는 부분이나 다른 궁금점이 있다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